서울의 이른 아침 찬바람이 골목 사이를 파고들고 뿌연 안개가 도시를 감싸 안았다. 마포구의 오래된 공동묘지에 한 여자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연 올해 44이었다. 손에 쥔 낡은 우산은 바람에 흔들리고 그녀의 어깨는 지난 세월의 무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남편 강지훈의 묘비 앞에 멈춰 섰다. 몇 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 수연은 여전히 그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묵묵히 묘비를 바라보고 있던 그때 작고 여린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한 소녀가 무릎을 꿇고 묘비를 닦고 있었다. 희미한 안개 속 그 모습은 마치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슬프고도 아름다웠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얘야, 누구니 여긴 왜 왔니? 소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맑은 눈동자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수연은 왠지 모를 나치금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소녀가 입을 열었다. 여긴 제 아버지 묘예요. 아버지 이름은 강지훈이에요. 그 말에 수연은 숨이 턱 막혔다. 마치 얼음 조각이 가슴에 박힌 듯 했다. 남편 지훈이 다른 아이를... 수연은 뒷걸음질 치다 우산을 놓쳤다. 그녀의 눈동자는 충격과 혼란으로 흔들렸다. 소녀는 그녀의 소매를 붙잡고 간절하게 물었다. 혹시 아버지의 아내세요? 그렇다면 혹시 어머니세요? 아니야. 수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너의 엄마가 아니야. 친어머니를 찾아가렴. 소녀의 어깨가 축 처졌다. 눈물은 묵묵히 땅 위로 떨어졌다. 수연은 뒤돌아섰지만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남편이 남긴 거대한 채무에 대한 독촉이었다. 수연은 멍한 눈으로 전화를 끊고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비 맞은 채 떨고 있는 아이. 문득 하나의 생각이 스쳐갔다. 만약 이 아이를 보호자로서 데려가면 국가에서 아동보호수당이 지급되지 않을까. 수연은 무표정한 얼굴에 억지 미소를 걸치며 물었다. 이름이 뭐니? 할인이에요. 윤할인. 근처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할인아. 나랑 같이 가자. 하지만 내 말 잘 들어야 해. 알겠니? 할인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그 작은 눈빛 속엔 미처 피지 못한 희망의 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앞으로의 날들이 결코 따뜻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을. 서울 마포구의 구불구불한 골목길, 오래된 연립주택의 한 귀퉁이에 김수연의 집이 있었다. 외관은 단정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곧바로 느껴지는 건 싸늘한 공기였다. 벽지엔 시간이 흘러 생긴 얼룩이 있었고 구석구석엔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가 앞으로 네가 살 집이야. 수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 집안일은 다 내 몫이야. 실수하지 마. 하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눈은 방안을 두리번거리다가 곧 고개를 떨구었다. 그 작은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하리는 낯선 이불 위에 몸을 누였다. 방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소란스러웠다. 이게 정말 가족이 되는 거일까? 라는 생각이 맴돌았다. 그래도 그녀는 바랐다. 비록 차가운 말투였지만 수연이 자기를 받아준 그 순간부터 하리는 이곳에서 무언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며칠이 흘렀다. 하리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다. 수연 씨 혹시 도와드릴 일 더 있을까요? 소심하게 묻는 하린에게 수연은 늘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필요 없으니까 조용히 해. 하지만 하린은 지치지 않았다. 그 작은 손으로 가사일을 해내고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저녁밥을 차렸다.
언젠가는 이 차가운 집 안에도 온기가 돌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아침 하율이는 실수로 수연이 아끼던 찻잔을 깨뜨리고 말았다. 쨍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과 함께 수연의 표정도 얼어붙었다. 그녀는 단숨에 다가와 할인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너 같은 애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인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네가 만지지 말고 청소나 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그날 밤 할인은 부엌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작은 어깨는 떨렸고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왜 이 집에서조차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지. 마음속엔 물음표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집이 지금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비가 오던 어느 날 밤 집 안은 빗소리로 가득 찼다. 수연은 일찍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하리는 홀로 남겨진 채 조용히 방 청소를 마쳤다. 집 안엔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다. 그때 수연이 평소 잠궈 놓던 작은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궁금함에 하리는 조심스레 문틈을 밀었다. 삐걱 소리와 함께 열린 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인형들 분홍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그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책상 위에 올려진 사진 속엔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익숙했고 하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사진을 집었다. 그 사진 건드리지 마. 갑작스레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의 하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수연이 방 문 앞에 서 있었다. 눈빛은 싸늘했고 목소리는 떨렸다. 그건 내 딸이야. 다시는 이 방에 들어오지 마. 수연은 사진을 빼앗듯 가져가고 하린을 바라보며 문을 쾅 닫았다. 문 너머로 수연의 흐느낌이 작게 들렸다. 그날 밤 하린은 좁은 부엌 구석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다. 왜 나는 항상 환영받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하린은 알 수 있었다. 수연이 안고 있는 아픔은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깊은 상처였다는 것을. 그 이후로 며칠간 수연은 더욱 말이 없었다. 하리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닫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분명히 따뜻해질 거야. 그 희망 하나로 하리는 매일 아침 조용히 일어나 청소하고 저녁엔 수연이 좋아할 법한 된장찌개를 끓였다.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하리는 식탁을 정갈하게 차리며 작은 기도를 하듯 말했다. 오늘은 웃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수연은 홀로 남은 방에서 다시금 그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아이의 미소와 하린의 눈빛이 자꾸 겹쳐 보였다. 마음 한편에서 꺼림칙한 무언가가 꿈틀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하늘에는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잠든 채 코끝이 시릴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따뜻한 죽을 끓여드릴까. 하리는 수연이 자주 야근으로 피곤해 보였던 것을 기억해냈다. 쌀을 씻고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내는 동안 부엌엔 고소한 향이 퍼졌다. 그 시각 수연은 여느 날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에 나왔다. 하지만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따뜻한 죽과 조심스럽게 쓴 메모를 보고 그녀의 걸음이 멈춰섰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할인 드림. 그녀는 잠시 멍하니 메모를 바라보다가 한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죽을 입에 댔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그 맛에 수연의 굳은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괜히 이런 짓은. 수연은 작게 혼잣말을 했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하린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죽 먹었어. 단 3글자. 그러나 하린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처럼 들렸다.
며칠 후 수연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밤이 있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지쳐 보이던 그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네가 내 딸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리는 놀라 움츠러들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그래도 여기 남고 싶어. 그녀는 그렇게 다시 부엌 한켠에 몸을 웅크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왜 또 상처를 줬을까? 다음날 아침 하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다. 수연은 그런 하린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외출 준비를 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밖에 추우니까 이거 써. 하리는 깜짝 놀라며 받아들었고 마음속에 작은 불이 켜지는 듯했다. 그것은 작고 불완전했지만 분명히 따뜻함이었다. 하리는 수연에게 받은 손수건을 매일 소중히 간직했다. 그건 단지 천조각이 아니라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네진 관심이라는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집 안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수연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하린이 실수해도 이전처럼 소리를 지르진 않았다. 가끔은 하린이 만든 국을 한 숟가락 더 먹고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하리나 어느 늦은 오후 수연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던 하린을 불렀다. 하리는 놀란 듯 돌아보며 대답했다. 네, 이모님. 이모님 말고 그냥 이모라고 불러. 그 순간 하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하린의 학교에서 학예회 소식이 전해졌다. 반 친구들은 부모님께 초대장을 들고 달려갔고 하린 역시 용기를 내어 초대장을 한 장 챙겼다. 이모.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어요. 혹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연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내가 그런데 갈 시간 있을 것 같니? 하리는 실망을 감추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수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하리니 적어놓은 발표회 초대장을 다시 꺼내 읽었다.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 단순한 날짜였지만 그 글자들이 수연의 마음을 자꾸만 두드렸다. 그리고 발표회의 날, 하리는 무대 뒤에서 친구들과 대기하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을 찾으며 들뜬 표정이었지만 하리는 조용히 무대 뒤 커튼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조용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짧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작은 몸짓, 조심스러운 손짓. 그 안에 담긴 건 간절한 마음이었다. 그 순간 관중석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들어섰다. 김수연? 그녀는 무표정했지만 눈동자는 하린만을 따라갔다. 무대 위에서 하린의 눈과 수연의 눈이 마주쳤다. 잠시 멈칫하던 하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 표정을 본 수연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미소를 지었다. 공연이 끝나자 하린은 무대를 내려와 곧장 수연에게 달려왔다. 정말 오셨네요. 수연은 머쓱하게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볼일 있어서 근처에 온 김에 들른 거야. 그래도 고마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하린의 손등이 수연의 손에 살짝 닿았을 때 수연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 서울의 겨울은 더욱 깊어졌다. 창밖엔 눈이 희미하게 날리고 바람은 날카롭게 창문을 두드렸다. 하리는 학교에서 돌아와 조심스럽게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게 자연스럽다는 듯 식탁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둘 사이엔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차갑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다가 문득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건 남편 지훈이 생전에 자주 만지작거리던 것,
평소엔 일부러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손이 갔다. 덜컥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건 빛바랜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봉투였다. 수연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하린이는 내 딸이야. 내가 과거의 한 실수의 결과지만 피를 나눈 내 아이야. 너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언젠가 네가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부디 이 아이를 외면하지 말아줘. 그 애는 죄가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가정이 절실한 아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수연의 두 손은 조용히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가는 장면들 차가운 말투로 대했던 하린 홀로 우두커니 앉아있던 밤의 모습, 무대 위에서 찾던 시선. 하린이는 지훈이의 딸이었어. 그 사실은 수연을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편을 깨뜨렸다. 그 아이는 단지 불쑥 끼어든 남의 아이가 아니라 지훈이 남긴 유일한 생명이자 그녀가 미워하려 애썼던 그리움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하린의 방 문을 조용히 열었다. 침대 위에서 잠든 하린의 얼굴은 평온했고 희미한 숨결이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하린의 머리를 쓸어 넘겼다. 하린이 움찔하며 눈을 떴다. 이모, 한이 이제 그냥 엄마라고 불러도 해. 지오보메리우 온도어모 좀더 보고 불러도 돼. 하린의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다. 정말? 정말이에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미안했어. 너를 너무 늦게 알아봐서. 그 말에 하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수연의 품에 안겼다. 두 팔로 수연의 허리를 꼭 끌어안으며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작은 방 안엔 더 이상 찬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사랑과 용서만이 조용히 흘러넘쳤다. 따사로운 햇살이 거실창으로 스며들던 어느 일요일 아침 김수연은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낯설음을 느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하지만 따뜻한 집안 분위기였다.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탁탁 국자 소리.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보니 하린이 조그만 책으로 계란을 붙이고 있었다. 머리는 뒤로 질끈 묶었고 앞치마가 몸에 조금 컸다. 벌써 일어났니? 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하린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아, 엄마 오늘은 제가 아침 차릴게요. 김 계란말이 좋아하시잖아요. 엄마라는 단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수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누군가가 차려준 밥상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느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된장국, 소박하지만 스마치의 정성 가득한 밥상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수연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하리는 긴장된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미소 지으며 계란을 한 입 먹는 걸 보고 안도했다. 맛있다. 딱 3글자였지만 하리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다음엔 잡채도 도전해 볼게요. 그날 오전 두 사람은 함께 집 안 청소를 하기로 했다. 수연은 몇 년 동안 열지 않았던 베란다 옆 작은 수납장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상자들 속에서 어릴 적 아이가 쓰던 크레파스 세트와 손바닥만 한 그림책이 나왔다. 수연은 잠시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하린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것들 언니 거예요. 아니면 엄마 딸이 쓰던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은비, 내 딸, 네 언니가 될 수도 있었던 아이야. 하린은 말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크레파스를 열어보았다. 일부 색은 거의 다 닳아 있었고 몇몇은 부러져 있었다. 은비 언니는 그림 잘 그렸나 봐요. 날마다 하늘에 별을 그리더라. 색종이로 접고 별자리 이름도 붙이고. 잠시 둘 사이에 말이
오히려 서로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조용한 다리가 되어 주었다. 오후에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에서는 어묵이 한창 끓고 있었고 길거리 붕어빵 가게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엄마, 우리 붕어빵 먹을까요? 할인의 말에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함께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지만 손 안의 붕어빵과 서로의 존재가 따뜻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조용히 수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요? 왜? 할인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그 안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있었다. 수연과 할인이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 배경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이었고 하늘엔 큼지막한 하트가 떠 있었다.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수연은 그림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가족은 어떤 거니? 할인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매일 아침 같이 밥 먹고 밤엔 같이 드라마 보고 일요일엔 함께 시장 가는 그런 가족이요. 그리고 엄마가 매일 안아주는 가족. 수연은 그 말에 말없이 할인을 품에 안았다. 오랜 시간 잠겨있던 마음의 문이 그 순간 조용히 열렸다. 서울의 봄은 유난히 빠르게 찾아왔다. 마포구 골목 곳곳엔 개나리가 피었고 따스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간지렸다. 김수영과 유나리는 손을 꼭 잡고 동네 주민센터에 들어섰다. 접수 창구에는 입양신고서와 보호자 등록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리는 손끝을 꼭 쥔 채 수연을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을까요? 수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내 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니까. 너도 나도. 직원은 두 사람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런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요즘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중요하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수연은 오랜만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김수연 보호자, 윤아린 자녀. 그 작은 칸 안에 적힌 이름들이 이제는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할인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다. 앞으로 힘든 순간도 있을 거야. 세상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못 믿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믿으면 돼.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 이미 믿고 있어요. 엄마가 엄마라는 걸. 며칠 뒤 할인의 학교에서 학부모 초청 수업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섰고 몇몇은 아버지와 함께였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교실로 들어섰고 처음 보는 학부모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속삭임도 있었다. 저분이 그 아이 엄마래. 어디서 데려왔대. 진짜 가족 맞아. 그 시선들이 뾰족하게 다가왔지만 수연은 침착하게 할인의 옆자리에 앉았다. 할인은 수연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교실 한가운데서 발표를 마친 할인은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가족이란 서로를 선택해주는 것.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오는 길 하나이의 어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죄송해요. 아까 그런 시선 줘서. 그런데 따님 발표 듣고 나니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수연은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사람은 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할인은 평소보다 더 신나 있었다. 엄마 오늘 칠판에 쓴 글 보셨죠? 친구들이 박수 쳤어요. 수연은 밥상에 찬을 놓으며 말했다. 내가 더 박수 치고 싶었어. 그 글이 내 마음이랑 똑같았거든. 그날 밤 수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자신의 딸 은비. 그 옆에 새로 찍은 사진을 놓았다. 할인과 함께 찍은 벚꽃 아래 사진. 그녀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중얼거렸다. 은비야, 엄마가 다시 웃게 됐어. 너도 보고 있지? 늦은 봄 해질녘이 다가올 무렵 김수연은 퇴근길에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는 은행 상담원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본능적으로 쿵 내려앉았다.
김수영 고객님, 지난달까지 유예되었던 대출 상환 기한이 이번 달로 연장 불가 판정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남았다고요? 자녀 원금은 아직 1,500만 원 이상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숫자들은 차갑고 잔인했다. 퇴근길 붐비는 거리를 지나며 수연의 머릿속은 텅 빈 듯 멍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수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다. 엄마? 어디 아파요? 수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밤이 깊자 수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전기세 고지서 카드 명세서, 학원비 청구서 등을 펼쳐놓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숫자들은 눈앞에서 흐려졌다. 그때 할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집 일이니까 저도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수연은 잠시 멈칫했다. 할인은 작은 노트를 꺼내더니 마치 전략가처럼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이번 달엔 반찬 재료를 2번만 사고 학용품은 다음 달로 미루고 학원은 제가 알아서 자습하면 엄마, 우리 조금씩 아껴서 갚아봐요. 그 작은 어깨로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지만 수연은 할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넌 정말 나보다 어른스럽다. 그녀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같이 해보자. 우리 둘이서. 며칠 후 할인은 무언가 결심한 듯 학교 게시판을 바라보며 종이를 하나 떼어냈다. 서울 청소년 미술 공모전 대상 상금 300만 원을. 이번엔 꼭 상 타서 엄마한테 선물 드릴래요. 할인은 밤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손에 물감이 묻고 책상은 항상 어지러웠지만 그녀는 매일 웃으며 붓을 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공모전 날. 심사위원 앞에 선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품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흐드러진 벚꽃길을 걷는 모습이었다. 이 그림은 제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느꼈던 봄날을 그렸어요. 우리 엄마와 함께 걸었던 길이에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림 속 인물이 정말 어머니세요? 할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저를 가족으로 선택해 주신 제 엄마예요. 며칠 후 발표 게시판에 적힌 이름, 윤할인 대상. 집으로 달려온 할인은 상장과 상금을 들고 수연에게 안겼다. 우리 이걸로 조금 숨통 트일 수 있겠죠.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할인을 껴안았다. 넌 나한테 온 기적이야. 그날 밤 수연은 할인의 옆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할인아 있지. 엄마는 네가 없었으면 지금쯤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할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둘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 말에 수연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작은 집 안에 누워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올 무렵 윤아리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교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고 책상 위엔 졸업 앨범 신청서가 놓여 있었다. 가족 사진도 필요하대. 친구들이 이야기하던 소리에 할인은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이젠 당당하게 찍을 수 있어. 그날 저녁 할인은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말했다. 엄마 졸업 앨범에 넣을 가족 사진이 필요해요. 수연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가족 사진, 응. 엄마랑 나 우리 둘이서. 며칠 후 근처 공원에서 두 사람은 사진관, 직원의 카메라 앞에 섰다. 할인은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고 수연은 단정한 셔츠에 흰 재킷을 걸쳤다. 둘 다 어색하게 웃었지만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진심이 담긴 미소가 자연스럽게 퍼졌다. 그러니까 그 한 장의 사진은 단지 졸업 앨범용이 아니었다. 그건 둘이 함께 살아낸 시간의 증거이자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였다. 시간은 흘러 할인의 그림이 공모전 외에도 여러 매체에 실리게 되었다. 기자가 수연과 할인을 인터뷰하겠다고 연락해왔다. 인터뷰 당일 수연은
정장을 입고도 계속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괜히 어색하지 않니 아니에요. 엄마 멋져요.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촬영이 시작되었고 기자가 물었다. 어머니 처음에 할인 양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수연은 깊은 숨을 쉬고 대답했다. 네, 솔직히 쉽진 않았어요. 제 안에 있는 상처도 깊었고 혼란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할인이 그 모든 걸 조용히 진심으로 녹여냈어요. 아이가 어른을 성장시켜준 셈이죠. 기자는 할인에게 물었다. 할인 양 지금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할인은 수연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엄마가 매일매일 알려줬어요. 저는 엄마 딸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촬영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둘은 한강 둔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살짝 불어 벚나무 이파리 몇 장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할인아, 나도 내 엄마라서 행복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손잡고 가요. 수연은 할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지 않을게.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감싸 안았다. 그날의 서울은 유난히 따뜻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수연과 할인은 더 이상 서로를 시험하지 않았다. 둘은 매일 아침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눈을 떴고 매일 밤 같은 지붕 아래 서로를 안심시키며 잠들었다.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과 끝없는 인내 그리고 진심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작은 우체통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를 열어본 할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연을 바라보았다. 엄마 이거... 그 편지는 할인의 친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었다. 수연은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며 굳은 결심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젠 우리가 함께 읽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연과 할인의 가족이 완성되어 가는 여정, 그리고 또다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진실과 선택의 순간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2부가 궁금하시다면 기다려주세요. 더 깊고 진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올게요.